안녕하세요. ENS 행정사TV 행정사 이도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,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바로 E7 비자, 장기 취업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E7 비자는요, 국내에 장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비자인데요. 앞선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출입국 민원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비자를 주거나 주지 않습니다. 당연히 이 취업 비자인 E7 비자 역시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비자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실업률, 우리나라 고용, 시장과 연관성이 있겠죠. 따라서 이 E7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들이 있어요. 뭐 학사 이상, 경력 1년 이상, 뭐 석사 이상이면은 경력이 면제, 또 유명한 대학교, 유명한 큰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했던 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예외적인 적용,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. 이런 요건에 대한 기준 외에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직구, 이 외국인은 E7 요건이 됩니다. 뭐 학사 이상이고 경력이 1년 이상, 뭐 3년 된다라고 쳐도 담당 공무원이 담당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,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세부는 비자가 나오지 않겠죠. 이런 것처럼 이 세부는 각 세부적인 요건 서류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이상 이 외국인은 국내에 도움이 된다, 우리나라에 해가 끼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증빙하고 또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비자가 바로 E7입니다.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,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외국인이 가진 역량과 또 회사 업무, 또 세부 코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국인을 구할 수 없다,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것이 그 나라, 그 외국인이 속하고 있는 국적에 대한 뭐 출입 면장이라든지 어떤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반대로 그 한국에서 그 사업, 이 자체에 대한 아이템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장래성이 충분히 있다,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제가 2015년도 3월부터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이 세븐을 준비하는 이 모든 민원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어려워합니다. 안내 지침에는 분명히 학사, 뭐 석사 이런저런 요건이 나타나 있고요,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담당 공무원은 뜬금없이 한국 사람 채용하세요.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네요.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결정을 내리고 비자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경우처럼 접수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줄곧 설명해 드린 것처럼 E7을 준비할 때는 요건 서류 외 어떻게 보면 요건에 대한 준비 이상으로, 그만큼 더 이상으로 이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,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, 해가 끼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E7 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